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이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정체된 인천을 세계 3대 강국의 심장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유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길을 열었던 위대한 우리 인천이 대한민국의 눈부신 미래를 맨 앞에서 이끌게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이 22일 인천시청 앞 맷들광장에서 압도하라 인천을 슬로건으로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인천에서 나고 자라 인천의 품에서 큰 박찬대가 집에 왔다는 인사말을 시작으로 시장 출마 1호 시정인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 박찬대가 100일 안에 증명하겠습니다. 당장 시민의 삶부터 챙기겠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가동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사랑 상품권인 인천이음 결제 한도를 높이고 캐시백을 강화하는 한편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와 청년월세 지원 강화 등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양한 철도망 확충을 통해 출퇴근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재물포화 문학, 부평을 잇는 원도심 활성화도 약속했습니다. 또 공공산후조리원과 공공어린이병원, 공공요양병원 등을 모은 공공의료복지타운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는 인공지능 원격진료와 이동형 의료 서비스로 채우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이외에도 AI, 바이오, K 콘텐츠,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한 ABC 플러스 E 전략을 제시하며 인천을 미래 산업의 거점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저 박찬대가 그리는 인천의 확실한 미래 전략 ABC 플러스 E입니다. 이 압도적인 ABC 플러스 E 전략을 강력한 엔진으로 삼아 우리 인천을 고연봉 일자리가 넘쳐나는 성지로 바꾸겠습니다. 이날 박 의원은 인천시장 선거의 경쟁자인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인천 성장률이 지난 2022년 6.8%에서 지난해 잠정치 기준 마이너스 0.5%로 불과 4년 만에 7.3%포인트 하락하며 전국 11위 수준으로 추락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민선 8기는 성과보다 발표가, 실행보다 용역이 많았다며 민선 8기 시정이 놓친 4년을 2배, 4배로 일에 채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힘있을 때 달리지 못한 시정부가 지금 와서 혼자 무엇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민선 8기 인천시정이 놓친 4년 저 박찬대가 2배, 4배로 일해서 채우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의원은 국회 일정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까지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올 연말 인천발 KTX가 개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발 KTX 직결 사업은 수인선과 경부교속선을 연결하는 3.19km 구간의 철도를 신설하고 기존 송도역과 안산 초지역, 화성 어천역 등 3개역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인천발 KTX 직결 사업의 현재 공정률은 71%이며 노반공사도 4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어 선로를 연결한 뒤 8월부터 4개월간 종합 시운전을 거쳐 연말 개통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인천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들이 인천발 KTX 직결 사업 출발역인 송도 역사 건설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에 곡절이 좀 있었습니다만 우선 지금으로서는 금년 내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평택 오송관 선로 포화에 따른 문제인데 이 부분은 다른 열차를 감축시키고 대신 인천발 KTX를 1일 12회 운행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양천구청장 선거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영찬 후보와 국민의힘 이기재 현 구청장이 맞붙는 양강 구도가 형성됐는데요.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보이면서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양천구청장 선거 가상 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영찬 후보와 국민의힘 이기재 후보가 맞붙을 경우 우영찬 후보 44.7%, 이기재 후보 37.7%로 우영찬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인물은 5.6%, 지지 후보가 없음 4.4%, 잘 모르겠다 응답은 7.8%로 조사됐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우영찬 47%, 이기재 39%, 여성은 우영찬 42.5%, 이기재 36.5%로 나타났습니다. 남녀 모두에서 우영찬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우세를 보였습니다. 연령별로는 10대부터 30대까지 젊은 층과 70세 이상 고령층에서 이기재 후보가 앞섰고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우영찬 후보의 지지도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53.7%, 국민의힘 26.5%로 두 당 간 격차는 27.2%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0.4, 개혁신당 2.5, 기타 정당 1.6%였고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10.3%,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뉴스TNT가 데일리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양천구에 거주하는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선 시의원과 현역 구청장의 맞대결,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후보자 대진표가 속속 완성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된 조용익 예비후보를 만나봅니다. 시민들은 우리 부천시정이 중단 없이 계속 잘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멈칫거릴 시간이 없고 우리 부천시가 그동안 계획해오고 진행해왔던 사업을 잘 마무리해달라는 시민들의 뜻이 반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우리 부천시 발전을 위한 여러 마스터 플랜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우리 부천이 대전환의 길에 이제 들어선 상태에서 우리 부천시의 지금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가장 잘 꿰뚫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준비를 지난 수년 동안 차근차근 해왔기 때문에 우리 부천에 가장 잘 맞는 정책, 우리 부천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방향,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도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큰 강점일 것이고 우리 부천시의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우리 부천시가 잘 갖춰지고 잘 네트워크가 잘 돼 있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잘 완성해 나가는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시가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균형 발전이라는 문제가 가장 큰 핵심일 것이고 그래서 원도심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굉장히 속도감을 내야 된다. 우리가 작년부터 그 새로운 사업들이 출발했기 때문에 저희 부천시가 하고 있는 재건축 사업, 일기 중동시와 원도심 재건축 사업하고
LA 복합 주택 사업을 잘 이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 대장 신도시, 대장 첨단 산업단지와 관련된 기업 유치하는 과정들을 잘 이어가서 앵커 기업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중견기업과 더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상호 잘 협력해 나가고 부품과 장비와 여러 협력사들이 잘 작동을 해서 우리 부천의 새로운 산업의 구조가 잘 완성돼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이 수도권에서 가장 교통이 좋은 도시여서 그 장점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항공과 철도와 물류, 이런 도로가 유기적으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철도나 도로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관리해 나가서 우리 시민들이 사통팔달에 도시에서 인재들이 모이고 또 물류가 잘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시민들과 당원들께서는 누가 더 우리 시를 위해서 좀 열심히 할 것이냐, 그리고 잘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고 관심을 가지신 겁니다. 각자 후보들이 여러 좋은 정책들을 가지고 또 강한 의지를 가지고 경쟁을 해왔으니까 각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정책과 그런 의지들을 모아서 이제는 민주당은 원팀이 되어서 우리 민주당 시장이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과 잘 호응해서 가장 민주당스럽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잘 시민들 섬기는 그런 지방정부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한강버스 재정지원 확대 추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1일 심의를 열고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위원회는 그동안 민간 회사가 부담하도록 했던 운영비를 흑자가 날 때까지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한강버스 선착장 셔틀버스 운영과 한강버스 승조원 추가 고용 비용을 시가 부담하는 내용의 협약 변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해 은평 관내 공영주차장에서도 승용차 오부제가 시행됩니다.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관내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승용차 오부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승용차 오부제는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공영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적용 대상은 은평구청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은평평화공원 공영주차장, 구상동 마을공원 공영주차장, 불광이동 복합청사 지하주차장, 은평구청 부살주차장 등 총 7곳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작품 세계를 VR로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 은평구가 가상현실 콘텐츠 시인의 방을 운영합니다. 시인의 방은 윤동주 시인의 삶과 문학 세계를 가상현실로 구현한 몰입형 콘텐츠로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배급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방은 내를 건너 숲으로 도서관, 시문학자료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가 구민안전 강화를 위해 오는 6월 19일까지 2달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공동 단독주택과 어린이집, 영화관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총 78곳이며 특히 어린이와 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 이용시설과 생활 밀접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토목,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반이 투입되며 첨단 장비를 활용해 위험 요인을 정밀하게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은 정밀 진단과 보수 보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합니다. 점검 결과는 전용 관리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됩니다. 지난달 인천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이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인천시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 정보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인천의 주택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은 상승세가 멈추며 전월 0.04%에서 3월 0.00%로 보합 전환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연수구가 0.18%, 부평구 0.15%, 동구 0.06%, 중구가 0.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미추홀구와 남동구, 서구, 계양구는 매매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전세 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 0.15%에서 3월 0.21%로 상승했으며
월세 통합 가격 지수 변동률도 전월 0.23%에서 3월 0.38%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주택 매매 거래량은 올해 1월 3,668건에서 2026년 2월 3,480건으로 5.1% 감소했습니다.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지난 1월 12,581건에서 2월 12,918건으로 2.7% 증가했습니다. 부평구가 주차장 수급 실태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구는 지난 21일 구청 중영상회의실에서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주차장 공급 면수와 주차 수요,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전수조사해 지역 실정에 맞는 주차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용역은 오는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천시 계양구가 교육과 피해 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전담 TF를 구성했습니다. 계양구는 22일 교육과 피해 지원금 대상자 확인부터 홍보 민원 대응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급 과정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부구청장이 지휘하는 전담 TF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1, 2차로 나눠 지급됩니다. 1차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에게 우선 지급됩니다.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소득 하위 70% 주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인천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국비 지원 격차에 따른 형평성과 고육과 고물가로 인한 시민 체감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에게 역차별 해소 지원금 5만 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장 후보 경선 결선에서 이기영 전 경기도 의원이 최종 승리하며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오는 6월 3일 김포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병수 현 시장과 맞붙게 됩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장 후보 경선의 최종 승자는 이기영 전 경기도의원이었습니다. 이기영 예비 후보는 6인 다자구도로 시작해 2인 결선까지 간 끝에 전직 시장 출신 정하영 예비 후보를 꺾고 민주당의 김포시장 후보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줄곧 준비된 시장임을 강조하며 당심과 민심을 동시에 공략했습니다. 선거 전략으로 내세운 것은 김포 대도약 4대 프로젝트. 첫째, 5호선 연장의 조속한 착공과 대학병원 유치로 정주 여건을 혁신하고, 둘째, 김포 한강이 컴팩트시티와 연계한 첨단 미래산업단지 조성으로 자족도시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셋째는 교육특화도시 조성을 통한 인재 양성, 그리고 넷째는 시민 중심의 소통행정 구현을 통해 지난 4년의 불통행정을 끝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일찌감치 단수 공천을 받은 김병수 현 시장은 아직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 시장은 재임 기간 이끌어낸 5호선 연장사업 예타 통과와 골드라인 혼잡해소 대책, 그리고 교육발전 특구 지정 등 굵직한 현안 해결을 앞세워 시민들의 재신임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행정의 연속성과 경험을 내세워 상대 후보와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시장은 중앙당의 지지율 열세 속에서 지난 4년간의 시정 성과와 본인의 역량으로 표심을 얻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남은 선거 기간 두 후보가 어떤 선거 전략으로 경쟁할지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은 5월 14일과 15일이며 2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선거운동 기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김포시장 후보 토론회를 제작 방송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